이 웨비나의 발표를 맡은 디무브의 백기훈입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디무브에서 아틀라시안 솔루션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 아틀라시안 툴 기반의 협업 시스템 구축과 함께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버전에서의 다양한 기능 추가와 함께 속도나 기타 불편했던 점들이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근래에는 클라우드 신규 구축이나 온프리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버전의 사용자 관리자 교육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디모브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해 드리면 현재 저희 디모브는 아틀라시안 플래티넘 솔루션 파트너로서 ITSM, 데브옵스 등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활용한 다양한 협업 환경 구축 및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을 통한 개선점 도출부터 시스템 구축, 사용자 관리자 교육까지 각 고객분들이 아틀라시안의 제품을 통해서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전체 사이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다룰 내용은 화면의 아젠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특히 프리미엄 플랜의 두 가지, 실화와 컴플런스 주요 기능을 알아보고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에자일의 방법론, 협업 툴, 지식관리 툴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6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웨비나 말미에 채팅창을 통해서 설문조사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해당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주신 전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해드리니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발표 전에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02년 호주의 두 청년 스캇과 마이크가 시드니에서 설립하여 현재는 8천여 명이 넘고 이제 전 세계 700여 개에서 파트너가 존재합니다. 화면이 안 보이고 채팅창만 보인다고 하시는데, 네. 화면창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15개가 넘는 자사 제품은 물론이고 호환되는 마켓플레이스 앱이 5천 개가 넘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젠다 첫 번째 항목인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제품 중에 이제 말씀드리기 전 아틀라시안은 클라우드 제품과 설치형 제품인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X표시 처해져 있는 서버는 영구수 아인센스로 공급이 되었으나 21년 2월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되어서 갱신만 가능하고 24년 2월에는 제품에 대한 모든 지원이 종료됩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데이터 센터는 연간 구독형 라이센스로 최소 사용자가 500명인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한 고가능성을 제공하며 폐쇄형 망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자체 서버나 AWS를 통해서 설치하시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왼쪽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시안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스형 라이센스로 최소 10명부터 몇천 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까지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퍼스트 컴퍼니라는 아틀라시안의 비전과 같이 클라우드에 대한 고객 사용은 항상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클라우드 제품에 집중하여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클라우드로 넘어오시지 않은 데이터 센터나 서버 유저분들을 위해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생기는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업무 혁신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효율성 개선, 두 번째, 생산성 증대, 세 번째, 보안 규정 준수입니다.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프라 지출과 관리적인 부분의 오버헤드를 적절하게 재분배함으로써 IT 팀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업그레이드 및 기타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대한 운영 유지 보수와 같은 작업을 온프로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측면 외에도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제품이 팀 생산성을 가독사하고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몇 분 절약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조직 전체 ROI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및 규정 준수는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본 요소이며 뒤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신뢰성 있는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가진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는 세계 각지의 리전을 통해 글로벌 스케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9.9% 이상의 신뢰성 있는 SL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사용 시 보안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컨트롤 모두 아틀라시안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용 고객은 비즈니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인 혁신, 플랫폼 전체 교환 준수, 그리고 쉽고 빠른 관리, SLA 기반 가동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아틀라시아는 꾸준히 발전하며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블로그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 리리즈 노트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클라우드 제품 모두 사용 중 자동 업데이트가 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너무 많은 패치로 인해서 힘드실 수도 있고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디무부는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주요 제품을 릴리즈 노트를 번역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평소 아틀라시안 제품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디무브 블로그를 종종 방문하셔 주요 제품 릴리즈 노트를 확인하실 경우 도움을 꽤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전체 보안 및 규정 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안 및 규정 준수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기 힘든 사항 중 하나인데요. 아틀라시아는 업계에서 인정하는 인증 발급을 통해서 인증받고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믿고 데이터를 맡길 수 있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CI, GDPR 등 많은 인증을 통해서 클라우드 제품에 대한 신뢰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쉽고 빠른 관리입니다. 아틀라시아는 중앙 집중식 관리를 통해서 규모와 상관없이 아이디 및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페이지는 시작 페이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제품별 전환을 통해서 같은 아이디로 액세스가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엔터프라이즈급 인증에도 추가로 액세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가지는 최대의 장점이죠. 타 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하여서 시스템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 표시된 클라우드 온리 제품인 365, 줌, 드롭박스 등 대부분 실제 업무상 사용하신 제품일 텐데요. 이들과 더 강력한 연계가 가능하므로 시스템을 더 확장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특징은 SLA 기반의 가동시간 제공이며 가동시간 보장이 플래티넘 기준은 99.9%, 엔터프라이즈는 99.95%의 SL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SLA를 준수 못하는 경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틀라시안 측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틀라시안의 클라우드 제품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대표 제품으로는 계획, 추적, 지원 분야에서 활용되는 지라가, 협업 분야에서는 컨플런스가, 빌드 배포 부분에서는 빅버켓이, 그리고 계정 및 보안 관리에는 액세스라고 하는 대표 제품이 있습니다. 아틀라시아는 모든 제품에 확장이 용이하고 각 제품 간 유기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각 회사 그리고 조직의 목표에 맞게 아틀라시안 제품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 웨비나에서는 실제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툴인 지라와 문서 작업 협업 툴인 컨플루언스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플랜이 있고, 이 중 프리미엄 플랜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이시면 네 가지 영역이 보이실 텐데요. 차례대로 프리, 스탠다드,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랜 선택은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수는 물론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자에 따라서 맞는 플랜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용자, 가운데 스탠다드부터는 이제 밑줄이 쳐져 있을 텐데요. 이 부분들은 유료 구독으로,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플랜들은 디모브와 같은 파트너사를 통해 구독을 진행하셔야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술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플랜을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규모와 요구 사항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플랜이 바로 프리미엄 플랜입니다.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의 차이를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면 첫 번째, 저장 공간의 차이, 두 번째, 기능에서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 모두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럼 웨비나에서는 네 가지 플랜 중 선호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리미엄 플랜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의 차이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장 공간에서의 차이입니다. 구독 플랜에 따라서 저장 공간이 달라지는데요. 스탠다드의 경우 250GB의 저장 제한이 있지만 프리미엄 플랜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용량 제한이 무제한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작업을 요하거나 파일 업로드 양이 많은 기업에서는 프리미엄 플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프리미엄 플랜부터 가동시간 개런티가 추가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은 99.9%, 엔터프라이즈는 99.95%의 SLA 가동시간을 보장합니다. 또한 지원 관련하여서 스탠다드 플랜은 아틀라시안에 지원 요청을 남겼을 때 시차로 인해서 오랜 기다림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플랜 구독 시에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아틀라시안 전담 팀에서 중요한 문제에 관해 1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틀라시안과 소통할 때는 당연히 영어로 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디모브를 통해 구독을 진행하신다면 경험 많은 엔지니어로 구성된 솔루션 팀에서 로컬에서 바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디모브가 대신 아틀라시안과 소통을 해드리기 때문에 기술 지원이나 소통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관리자 레벨이신 분들이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관리자 인사이트 기능을 통해서 접근하는 사용자의 일간, 주간, 그리고 월간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컨플루언스 프리미엄 기능을 소개해 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IP를 통한 접속 제어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IP만 접속 가능하게 도와주는 IP 허용 목록 기능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샌드박스와 릴리즈 트랙을 통해서 팀에 공개하기 전 제품 테스트나 제품 업데이트 전 적응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프리미엄 플랜, 특히 지라와 컨플루언스 제품을 설명드리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지라 소프트웨어를 프리미엄 플랜으로 구독하게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 먼저 지라 프리미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라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이 애자일 데브옵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태어난 지라는 본래 협업 도구로 개발 일감이나 버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정이 되었지만, 현재 발전된 지라는 개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젝트 등 모든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할당시켜 일하는 퀄리티를 높이고 팀을 유연성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지라를 말씀드리려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라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라에서 말하는 이슈는 한학 단위의 일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업무는 이슈로 표시가 되는데요. 위 그림은 이슈에 대해서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위 그림처럼 이슈는 그 이슈를 나타내는 다른 이슈나 해당 업무를 처리할 담당자, 소요되는 시간, 기록물, 혹은 연결된 컨플런스 페이지, 첨부 파일 등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슈 하나를 보고 업무 하나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실제 제품을 사용하실 때 볼 수 있는 이슈의 구성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제목, 그 밑에 설명, 그리고 하위 이슈, 컨플런스 페이지나 밑에 코멘트 등으로 이슈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고 오른쪽 필드에 담당자, 보고자, 레이블, 스타트 데이트 등으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맨 위 상단에 해야 할 일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있는 상태라 하여 지정한 워크플로어에 따라서 이슈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에 눈 표시나 엄지 표시도 보이실 텐데요. 이는 지켜보기 옵션으로서 클릭 시 이슈의 상태가 변화될 때 알람을 받을 수 있고 그 옆에 공감이나 오른쪽 공유 버튼을 통해서 팀원과 더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이 이슈 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객사를 가면은 커스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원하시는 필드를 받아서 이슈를 구성할 수 있게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 해당 이슈들은 프로젝트라는 지라의 가장 큰 틀 아래서 에픽이나 스토리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림처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은 단위로 여러 작업의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업무 성질에 따라서 프로젝트로 묶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사용자에게 맞는 환경을 구성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지라의 기본 구조를 보여드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라 메인 페이지에서 최근 프로젝트 및 작업 항목 등을 표시가 되는데요. 상단 프로젝트를 클릭하여서 제가 말씀드린 지라의 가장 큰 틀, 모든 프로젝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서 프로젝트 A를 구성을 해놨는데요. 접근을 해서 지라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슈 A 동안 제가 미리 구성을 해놨는데요. 오른쪽 상단부터 제가 말씀드린 제목과 설명, 첨부 파일, 코멘트 등으로 이슈의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또 우측의 상태나 담당자, 보고자, 레이블 등으로 세부 정보 사항이 파악 가능하시고 그 위에 상단에 지켜보기, 공감, 공유 기능으로 팀원과 더 세밀하게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슈는 kanban 보드 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지만 왼쪽에 로드맵을 클릭해서 이슈 부여가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기본 로드맵 기능을 켜게 될 경우 해당 에픽 이슈에 대해서 이제 지정된 기간이나 이름 등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필요가 하다면 하위 이슈 생성이 가능하고요. 클릭하신다면 세부 정보 표시 또한 가능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해당 이슈의 담당자로 지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백로그를 클릭을 하셔서 워크플로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눌러서 이슈의 앞 진행될 사항이나 현재 상태를 확인이 가능하시고 밑으로 내리실 경우에는 더 많은 필드를 선택하셔서 원하는 필드를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라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업무의 사용 시 기업 문화나 아니면 업무 환경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엄 구독 버전에 대한 시간이니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로드맵 기능을 보여드렸는데
로드맵 기능은 강력하기는 하나 프로젝트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니까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O 입장에서 하나의 프로젝트 이슈만 볼 수 있는 게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고급 로드맵 기능을 프리미엄 구독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기능이긴 하나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진 않지만 사용하게 되신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기능입니다. 팀 진행 전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대규모 작업을 미리 기획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급 로드맵 기능을 통해서 이슈를 관리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급 로드맵의 핵심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급 로드맵은 지라의 보드, 프로젝트, 필터에 액세스하여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샌드박스 환경에서 작동하므로 지라에서 원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계획하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계획의 주요 경로를 수립하고 다양한 변형을 탐색하여 지라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위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 고급 로드맵 계획은 조직 목표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팀이 마일스톤과 주요 결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공유되는 정보의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구성하는 이슈 소스는 지라에서 데이터를 어떤 걸 사용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프로젝트, JQL, 그리고 필터인데요. 가장 큰 틀이라고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그리고 JQL이라는 쿼리 언어로 원하는 값을 출력 가능한 필터, 그리고 이제 제가 로드맵 기능 보여드리기 전에 보여드렸던 보드, 이렇게 이슈를 소스로 뽑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외 규칙을 사용하면 계획에 이슈 소스를 세분화하여 가장 관련성 높은 이슈가 표시됩니다. 집중하는 분야에 따라서 특정 이슈 유형이나 상태 또는 릴리즈를 제외하도록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료한 이슈를 계획에 얼마나 유지할지 조정할 수 있는데요. 조직 전체에서 작업을 계획하고 추적하는 경우 에픽 이상의 계층 구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전체 목표를 나타내는 이니셔티브 계층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니셔티브의 에픽 수준을 위해 배치처럼 에픽 컨테이너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종속성은 우발 상황 및 블록과 같은 계획 내 이슈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로드맵에서 중요한 경로를 결정할 때 종속성을 시각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종속성을 완벽하게 매핑했으면 팀은 대체로 이제 대체 경로를 조정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슈 서로의 종속성은 줄로 표시될 수도 있고 덕분에 누구에게 할당되었는지, 어느 이슈와 연결되었는지 에픽 간 관계를 쉽게 시각화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속성은 계획의 이슈 사이의 관계에서 종속성 보고 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종속성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슈가 언제 다른 이슈를 따라가는지, 차단이 되었는지, 이런 작업의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작업 수용량은 팀이 주어진 기간에 수행하는 작업 단위를 나타내는데요. 특정 마일스톤에 따라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팀의 역량을 가늠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주요 결정을 내릴 때 위험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급 로드맵은 지라 데이터의 샌드박스 환경 역할으로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마일스톤 또는 프로젝트 완료로 향하는 대체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데요. 즉 보시다시피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계획하면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최상의 경우에는 목표를 삼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건 릴리즈 기능인데요. 릴리즈는 계획에서 작업을 완료해야 할 시점을 표시하는 마일스톤입니다.
작업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릴리즈는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택하며 언제든지 저의 규칙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급 로드맵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본 기능 등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가상 시나리오를 대입해서 시연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회사의 프로젝트 오너 A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담당자를 찾아서 할당시키고, 그리고 그 담당자가 현재 할당 중인 이슈에 대해 참고하고 계획하며 공유할 예정입니다. 준비해둔 영상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화면에 상단 계획을 눌러서 고급 로드맵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처럼 계획 이름을 적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슈 소스 부분에 보드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소스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죠. 이번에 저는 프로젝트 두 개에 대해서 36개 이슈를 가져올 겁니다. 설정 확인 후 만들기 버튼으로 계획을 생성하면 36개 이슈들로 구성된 고급 로드맵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가운데 필드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정보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에서 담당자와 레이블이 기능이 필요하니까 두 개를 집어서 필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필드들로 원하는 정보가 표시된 이슈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자유롭게 필터를 나타낼 구역을 마우스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마우스 커서로 날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주황색 줄이 현재 날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이드 클릭 시에 에픽과 링크가 형성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제가 클릭한 부분은 버그 모음 이슈로, 해당 버그 모음이 완료가 됐을 때 이슈 A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세웠을 때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속성 창 우측 줄로 표시를 통해서 링크 간 우선순위가 시각화되는데요. 버그 모음 이슈를 해결하면은 이슈 A가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필터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이슈만 필드에 나오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담당자가 add인 이슈 3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급 로드맵 시연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고급 로드맵은 사용하기 어렵긴 하나 잘 사용하신다면 팀의 마일스톤이나 주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가 되게 됩니다. 다음 프리미엄 기능은 오토메이션 기능입니다. 오토메이션은 고객이 지라의 이벤트를 기반으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노코드 작성기입니다. 팀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지라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기능은 과거 애드온을 통해서 구매 사용 가능했지만 저를 포함해서 내부 인프라 전문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경우 오토메이션은 지라 프리미엄 기능의 핵심이다 라는 평가 기본 기능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필수적인 기능인데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반복되는 작업을 피하고 업무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스탠다드 프리 구독에서도 있지만 횟수 제한과 그리고 전역 기능에 관해서는 프리미엄 플랜 이상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당 100개, 프리미엄은 1000개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사실 한 달에 1000개 규칙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상황에 맞는 실행문을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구성을 설정해 놓을 수 있는데요. 크게 트리거, 조건, 실행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거입니다. 모든 규칙은 트리거로 시작이 됩니다. 트리거는 지라에서 이슈를 만들거나 필드 값을 변경하는 등 이벤트 수신을 대기하고, 트리거는 일정에 따라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으며 규칙에 적용하기 전에 사용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f문이라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다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건입니다. 조건을 사용하면 규칙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규칙이 계속 실행, 규칙이 계속 실행되려고 하면 이 조건문이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실패하면 규칙 실행이 중지되고 다음에 오는 작업 또한 수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동작입니다. 규칙이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인데요. 이를 통해서 작업을 자동화하고 사이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슈 편집, 알람 보내기 등 하위 작업 만들기, 페이지 만들기 등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각 규칙에는 감사 로그가 있는데요. 이제 규칙이 트리거된 시기, 그리고 실행의 최종 결과, 수행된 가능성 등 모든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규칙의 감사 로그를 프로젝트 전반 또는 전역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그를 확인하는 것은 규칙을 디버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백 가지의 오토메이션 템플릿을 사용하면 처음부터 직접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규칙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아틀라시안이 제공하는 수많은 템플릿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스마트 자동 할당입니다. 담당자 없이 이슈를 만들면 자동으로 담당자를 할당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술이나 업무량 분산에 따라서 할당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일이 없는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이슈가 할당이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하위 작업 자동 생성입니다. 지라 이슈를 만들 때마다 특정 필드가 채워진 5개의 하위 작업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5개가 아닌 더 구체적인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상위 이슈 및 이제 하위 작업 동기화 기능입니다. 하위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동을 하면 상위 이슈도 진행 중으로 이동이 됩니다. 항상 상위 및 하위 작업을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이슈 복제입니다. 지라 프로젝트에서 이슈를 전환을 하면 JSM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이슈를 복제합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신다면 지라에서 관리되는 이슈를 JSM에서 이중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4가지 플랫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오토메이션 기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상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모든 이슈들이 하위 이슈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담당자는 이 때문에 하위 이슈를 새로 만드는 데 리소스를 허비하고 있고 해당 작업을 자동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 자동화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라 프로젝트 자축 툴바의 설정을 눌러서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해 이 오토메이션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메이션을 눌렀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입니다. 규칙을 통합적으로도 볼 수 있고 현재는 자동 생성 이슈 하나가 있죠. 전역 규칙 및 프로젝트 규칙을 모두 구분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칙은 기본 지라에서도 사용하지만 전역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글로벌 오토메이션을 구상하는 거나 횟수 제한에서 더 늘어난 버전을 사용 가능하신 것, 프리미엄 구독 버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서 우측 보이는 규칙 만들기를 통해서 오토메이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규칙 만들기를 눌렀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트리거, 조건, 실행문을 조합하여 원하는 오토메이션 구성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해당 이슈를 복제하고 그 이슈 사이에 트리거 이슈를 연결을 시키는 자동화를 구성시켰습니다.
오토메이션 구성 방법을 설명드렸으니 영상으로 구성이 잘 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에서 왼쪽에 프로젝트 설정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 오토메이션을 눌렀을 때 지금 설정된 자동 생성 이슈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제가 미리 구성해 놓은 오토메이션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하위 이슈가 생성이 되고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상단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슈를 생성할 텐데 요약 등 정말 필수적인 값들을 넣어주고 에픽 이슈 제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수 필드를 내용을 입력을 하고 만들기를 하면은 이슈가 생성이 되는데요. 네, 하위 작업에 자동 생성된 하위 이슈가 자동으로 매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드맵에서도 이슈 생성 내역이 확인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오토메이션 기능 앞에서 감사 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규칙 옆에 감사 로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설정된 로그가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오토메이션 템플릿 활용 가능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부분 또한 저희 디모브를 통해서 전문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구성을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라의 기본 기능과 고급 로드맵, 오토메이션까지 지라 클라우드 프리미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는 컴플런스 프리미엄 클라우드 버전 기능입니다. 컴플런스는 쉽게 말해서 지식 관리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업로드하여 지식을 관리하고 팀 공동 작업을 도와줍니다. 현재 최고의 공동 작업 소프트웨어라는 평을 왜 듣고 있는지 기본 기능 설명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라의 큰 틀이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라면 컴플런스의 큰 틀은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스페이스죠. 각 성질마다 사용자에게 맞는 공간으로 나눈 뒤 이제 페이지를 생성해서 지식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넓게 기본 구조를 바라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같은 성질로 공간을 묶어서 지식을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하는 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지는 업데이트마다 이력이 남고 첨부 파일 또한 업데이트마다 자동으로 이력 관리가 되어서 파일 같은 경우 엑셀 최종 버전, 엑셀 진짜 최종 버전 이런 식으로 관리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관리가 되니까요. 또 동시 편집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제가 사용자 관리자 교육을 나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시는 기능인데요. 여러 팀원들이 하나의 페이지에서 공동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알림 기능입니다. 이런 페이지를 관리하고 멘션 기능을 통해서 팀원들과 공유할 시에 멘션 알림이 오게 됩니다. 세부 설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알림이 발송되어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 코멘트입니다.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하셔서 코멘트를 달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알려진 오류 부분에 드래그하여 인라인 코멘트 기능을 활용한 것인데요. 에디에게 골뱅이 붙여서 멘션 기능을 통해 알려진 오류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긴 모습입니다. 이처럼 페이지 항목에 바로 댓글을 달 수 있으므로 더 집중해서 팀원들과 논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매크로 기능을 컴플런스는 제공하고 있는데요. 페이지 작성 시 활용하실 수 있는 매크로 기능입니다. 슬래시를 타이핑하셔서 필요한 기능을 손쉽게 불러와서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지, 멘션, 이모지, 표 등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보이시는 이 기능은 신규 기능인데요. 표를 그래프화시키거나 상태 추가를 통해서 작성한 문서의 현재 상태를 커스텀하여 팀원에게 표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회의록이나 온보딩 로드, 연관 성과 리뷰 등 이미 만들어져 있는 170개가 넘는 템플릿 중에 원하는 템플릿을 골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170개 중에서도 원하는 템플릿이 없다면 직접 추가하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에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파일 보관 기능을 사용한다면 아카이브 보관 기능을 통해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컨플런스 기본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에 스페이스를 눌러서 접근이 가능하신데요. 저는 미리 구성해 둔 인프라팀 지식 관리 스페이스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커서의 분석에 따라서 이제 인사이트 분석 기능을 통해 사용자 분석이 가능하시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관리자는 뭐 해당 페이지에 사용자가 관심이 이만큼 많구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이트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캘린더 기능입니다. 캘린더를 통해서 일정 공유가 가능합니다. 스페이스 설정 기능입니다. 지금 스페이스 설정을 통해서 세부 정보 및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스페이스의 뭐 첨부 파일 관리 등 디자인이나 뭐 양식 이런 부분들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부 정보를 눌러서 로고를 편집하거나 뭐 인프라팀 홈페이지를 연결을 뭐 끊던가 뭐 설명을 추가하던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괄 보관 기능입니다. 보관 기능으로 오래된 페이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에서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 가능한 게 장점이죠. 또 페이지 관리에서 페이지를 숨기거나 휴지통에 넣는 등 이제 페이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첨부 파일만 따로 모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상단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페이지를 직접 구성하기보다 우측에 1대1 미팅 템플릿을 활용하여 페이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밑에 멘션 기능을 활용해서 담당자 및 이해 관계자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출판 버튼을 통해 페이지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해당 페이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좌측에 이제 정리를 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A 페이지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동하셔서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페이지를 같은 성질끼리 붙어서 정리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우측에 공유 기능을 통해서 팀에게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 점점점에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워드나 PDF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구성된 페이지는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발표까지 가능하니까 작성된 페이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컨플루언스를 사용하면 다양한 기능과 함께 페이지를 생성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부터는 프리미엄 구독 시 사용 가능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플루언스 프리미엄 첫 번째 기능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인사이트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 추이와 페이지 반응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탠다드에서 해당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기능이 잠겨 있고 프리미엄부터 사용이 가능하신데 관리자는 해당 사이트 페이지와 사용자 추이를 통해서 컨플루언스의 방향을 점검하고 계획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 기능은 팀 캘린더입니다. 컨플루언스 프리미엄의 경우 팀 캘린더를 사용하면
개인별 업무 일정과 컨퍼런스 페이지로 연결되는 개인 팀의 일정을 효과적으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팀 캘린더는 팀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업무 기능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라의 이슈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다른 캘린더에서 업무를 불러오는 등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 팀 캘린더는 화면의 예시처럼 스케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서 일정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특히 프리미엄의 팀 캘린더는 자주 사용하시는 아웃룩, 구글, 애플 등 캘린더와 연결해서 더 많은 일정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팀 캘린더의 경우 목록, 주별, 월별, 타임라인 등 4가지 캘린더 보기를 제공을 하는데요. 역시 사용자가 지정하여 보고 싶은 정보만을 지정해서 일정 포함 기능을 통해 누가 언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미엄 기능인 팀 캘린더를 사용하여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연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이 사원은 여러 가지 이슈의 스케줄 파악이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나 웹이나 출장 등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대혼동이 오게 됐습니다. 이럴 때 컨플러스 팀 캘린더를 사용해서 이슈 일정과 스케줄을 파악 후에 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 합니다. 준비한 영상과 함께 구성된 시나리오를 팀 캘린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측에 캘린더, 내 캘린더 부분이 프리미엄부터는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4가지 중에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새 캘린더 추가를 선택을 할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존에 사용하시는 캘린더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일정을 당겨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새 캘린더 추가를 눌러서 이슈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고 밑에 관련 스페이스라고 보이시는 부분을 통해서 스페이스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는 인프라팀 지식관리 스페이스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지라와 연동되는 팀 캘린더라고 보이실 겁니다. 새 캘린더가 생성이 완료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캘린더 날짜에 이제 이슈를 업데이트하거나 캘린더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웹이나 출장으로 add 선택해서 기간을 지정해서 이벤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부분은 제목인데요. 웹이나 이유로 인한 출장이라고 적고 관련 페이지를 생성을 해서 바 형태로 표시되게 됩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위에 갖다 대면 이벤트가 요약돼서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별, 월별, 리스트나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뷰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할 텐데 이번엔 지라 이슈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이벤트의 이름을 지정을 한 후에 표시될 이슈의 범위를 지정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가져와서 스타트 데이트랑 종료일 선택을 해서 필드로 지정한 다음에 이슈의 불러오기 구성 확인 후 불러온 이슈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색깔이죠.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색깔을 통해서 하늘색으로 색깔을 커스텀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리스트나 주별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생성된 이벤트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러오던 소스들로 일정 관리가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위에 갖다 대면은 일정의 종속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을 통해서 해당 이슈의 수정도 가능하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팀 캘린더는 여러 가지 일정을
지라나 기타 다른 일정들을 불러와서 통합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세운 계획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다른 페이지나 캘린더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지라와 컨플루언스의 기능을 섞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고급 로드맵, 오토메이션, 컨플루언스 팀 캘린더를 통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체 프로젝트를 파악할 땐 고급 로드맵, 자동화를 구성하고 오토메이션 일정을 불러오고 파악할 땐 팀 캘린더, 아주 효과적이죠. 이렇게 각각으로도 정말 좋은 기능이지만 아틀라시아 제품의 경우 같이 사용한다면 더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이슈 관리를 고급 로드맵으로, 그리고 이슈 생성 시에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자동으로 컨플루언스에 이제 업데이트함으로써 팀 캘린더와 함께 저장이 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시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에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급 로드맵 계획 기능을 통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보고 에픽 이슈를 생성할 것이고, 오토메이션 트리거를 이슈 전환이 완료 시에 컨플루언스의 미리 오른쪽처럼 만들어 놓은 양식에서 컴퓨팅 캘린더를 불러와서 이제 컨플루언스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해당 마지막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고급 로드맵에서 전체 이슈를 파악한 뒤에 파악이 끝나면은 에픽 이슈를 생성해서 로드맵 내 에픽 이슈를 생성합니다. 기본 로드맵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대로 업데이트가 됐겠지만, 고급 로드맵 기능에서는 샌드박스 환경에서 운영이 되므로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클릭을 통해서 지라에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변경 내용 확인을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계획 변경 저장을 통해서 변경된 사항을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라에서 업데이트된 이슈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토메이션을 이슈 전환 시 페이지의 기록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슈 전환을 위해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완료됨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이렇게 되면 오토메이션의 트리거가 발동이 되는 거죠. 미리 설정해 놓은 오토메이션 중에 보이시는 보이시면 컴플루언스에서 페이지 만들기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잘 작동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좌측 앱에서 컴플루언스를 클릭하여 스페이스에 접근할 텐데요. 컴플루언스 기본 화면에 상단에 스페이스를 통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페이지의 오토메이션에 지정해 놓은 페이지 위치에 해당 페이지가 기록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플루언스에서 팀 캘린더 내용이 포함되어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고급 로드맵에서 보던 이슈를 이제 저장 시에 전환이 되고 해당 저장된 페이지가 자동으로 컨플루언스에 설정이 되도록 설정 또한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를 문서화하거나 프리젠테이션으로 공유가 가능한 것은 제가 컨플루언스로 말씀드렸다시피 아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프리미엄 구독을 사용하신다면 현재 사용 중이신 업무 흐름을 더 강력하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어플리케이션이나 애드온 제품을 더 활용하신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들은 저희 디움부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제품 중
지라와 컴플런스 중심으로 프리미엄 플랜 가입 시 활용 가능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시간 55분으로 질문을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가 문의 사항은 디모브 대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관계로 설문조사로 넘어갈 텐데요. 아마 지금쯤 채팅창 설문조사 링크가 공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주신 전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리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물론 됩니다. 이제 벌크로 CSV 파일을 통해서 뭐 생성이 아니라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REST AP가 제공되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들 설문조사 하시느라 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설문이 없다고 하시는데 클라우드의 그룹 관리는 이게 또 설명하면 정말 인데요. 하나의 어드민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드민 그룹에서 이제 지라 그룹, 컨플런스 그룹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라에 댓글 기능이 있는데 대댓글 기능은 안 되는 건가요? 예, 아직 대댓글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들어오면은 시간 제한으로 더 자세한 건 디모브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엔지니어 분들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웨비나 영상은 추후 저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웨비나 자료는 종료 후에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